안녕하세요. 김명선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합성 전략으로 찾아본 저평가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전략 소개에 앞서 7월을 맞이한 만큼 6월 증시를 간단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요. 6월 한 달간 다우존스는 2.4%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 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5월 CPI 지수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긴축 기조가 증시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6월 10일에 발표한 CPI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2.9% 상승했습니다. 다만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하며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는 6월 FOMC 회의였습니다. 제롬 파월이 떠나고 새로 등장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번째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소 매파적이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기하면서 미리 금리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 결정을 한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는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올해 근원 PCE 전망치를 3.3%로 높이면서 연내 1회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굵직한 이벤트로는 미국과 이란 한시적 휴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에 양국이 모여 향후 60일간 한시적 휴전을 맺었는데요. 이에 11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7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6월 한 달로만 보면 무려 27%가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채금리 및 달러화도 상승 추세를 멈췄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이후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면서 MOU 체결이 유명무실해졌지만 유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미국과 이란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증시 고평가 및 조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소외된 저평가 기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최근에는 헬스케어 기업들이 꽤 높게 상승하는 등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평가 기업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 합성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성 전략은 매우 간단한데요. PER과 PBR이 고루 낮은 기업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하면 우량하면서도 저렴한 기업을 찾기 용이해집니다. PER과 PBR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개 모두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먼저 PER은 주가 수익 비율로 기업의 수익 가치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요.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과 동일합니다. 즉 1년간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배로 평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PER이 10배라면 순이익의 10배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가져와서 평가하는 탓에 매우 높은 PER을 받고 미래의 이익이 현재와 비슷한 가치주들은 대체로 낮은 PER을 받습니다. 이처럼 업종이나 기업 유형에 따라 PER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종끼리 비교하는 상대적 지표로 사용하면 더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 주가를 이익이 아닌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말합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거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면 PBR이 구해지고요. PER과 다른 점은 수익이 아닌 자산 가치를 베이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PER 1배 이하 기업들이 많아서 밸류업 이슈가 됐었는데요. PBR 1배 이하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사무용품 등 자산을 다 팔고 그리고 그 팔아서 남은 돈으로 부채를 갚고도 남은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뜻입니다. 합성전략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i투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가 작성했던 7월 합성전략 저평가주 20선 글이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PER과 PBR도 개념 정리 간단히 해놨고 그리고 6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뽑아본 미국 주식 합성전략 20선입니다. PER과 PBR은 12개월 선행 지표고요. 이거는 12개월 미래이익이나 미래자본을 감안을 해서 6월 29일 종가로 합쳐진 밸류에이션이고 그래서 연환상 개념이 아닌 미래이익 기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성전략 20선을 보면 이제 비치 프로토스나 유농그룹, 매트라이프 등 부동산 리츠 금융 섹터들이 이제 상위 포진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합성전략을 뽑으면 이처럼 업종 특성상 PER과 PBR이 낮은 기업들이 이제 상위 포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개수를 뽑아도 항상 이제 금융기업들이 많이 상위에 포진되고요. 기술주도 이번에는 4개나 뽑혔고, 이제 소재나 헬스케어도 그 다음 순으로 많이 뽑혔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나 경기소비재 등은 이번에는 합성전략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전략 리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업종별로 구분지어 보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 특성상 밸류에이션 낮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융 부동산처럼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만 따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성장 모멘텀을 괜찮게 유지하는 헬스케어나 기술 업종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만들면 기술주나 헬스케어 중심으로 많이 보거든요. 기술주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미래가 유망한 주식들이 많고, 또 헬스케어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은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 등이 발현이 되면서 꽤 전도유망한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들 중에서 저렴한 기업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로는 이번에는 시그나가 뽑혔고, 아래에 내려보시면 이제 로열티 파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를 보면 버라이즌도 있고요. 그리고 SSNC가 있고 엑센추어나 슈마컴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저평가주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포트 안정성을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별로 보는 게 중요하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업종별로 제가 따로 소팅을 해놨거든요. TRBC에 따른 업종 구분으로 해놨고, 최근 분기 매형순위 증가한 트리플 증가 기업으로 소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기 실적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 합성전략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는 금융주별로, 기술주는 기술주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전체적으로 내려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섹터에서 저렴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습니다. 이 표는. 그래서 헬스케어 쪽을 보시면 뭐 CVSL나 바이오젠도 같은 섹터 안에서 좀 저평가된 기업으로 보이고요. 네, 에너지도 있고 소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성전략 20선 살펴보면서 저평가된 주식은 뭐가 있을까 종종 체크하면 요즘처럼 고평가된 주식이 많을 때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합성전략 저평가주는 제가 매월 초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는 8월 전략이 올라갈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